KF-X의 시제기 조립에 착수하여 금년 말이면 조립이 끝나고 내년 초 일반 공개 일정도 잡혀있다. 원래 2022년부터 시험 비행에 들어가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사실상 시비 자체가 무의미한 시점에 이르렀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의 논리는 남들은 6세대기를 만드는데 철지난 4.5세대를 만든다는 게 이유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한 소리다. KF-X도 분명한 스텔스기다. 다만 F-35나 F-22 등과 같은 본격적인 스텔스를 주향하지 않았을 뿐이다. 여기에는 장비와 무장의 기체 내부 수납에 필요한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가지 타당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스텔스 기술에 대한 개발을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 물론 여기에는 무장의 내부 통합 기술도 포함된다. KF-X의 개발도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결코 짧지 않은 준비 과정이 있었다.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당연히 크게 보면 자주국방의 초석은 무기의 국산화라는 데 있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 그 가치를 따져보면 이유가 넘친다. KF-X는 배치 I, II-3 개념으로 개발이 된다. 기본형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성능이 향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신기술이 개발될지도 모르고 그 기술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는 업그레이드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KF-X를 당장 F-35나 F-22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시도한 게 아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KF-X도 원래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체가 되고 있다. 원래 우리는 F-16급으로 계획했던 것이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F-18, 아니 덩치만 빼면 F-15급 또는 F-35급이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성과다. 6세대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혼동하고 있으며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유럽국들조차 KF-X급의 전투기를 한 국가가 만들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일단 KF-X를 F-35의 보조 또는 지원 전투기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조차도 스텔스기 회의론이 일고 있어서 스텔스기와 4세대 전투기의 합동교전 교리를 개발했다. 스텔스기가 선두에 서고 4세대기가 뒤를 따라가 같이 싸우는 전술이다. 스텔스기의 운용 유지비가 너무 과다한 데다가 정비를 위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게다가 스텔스성을 위해 무장을 내부에 수납하기 때문에 무장량이나 종류도 너무 빈약하다. 이러한 단점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4.5세대 전투기다. 더욱이 세미스텔스 성능을 갖춘 KF-X와 같은 전투기가 뒤에서 받쳐줄 경우 기존의 4세대 전투기가 보조하는 것과는 훨씬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또한 KF-X가 완성됨으로 해서 무기의 국산 플랫폼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무기의 국산화가 급격히 진전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외국산 전투기를 보유했다 해도 여기에 장착할 무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행여 정치적 이유로 외국에서 무기를 팔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산 무기를 개발해도 전투기를 판매한 나라가 허락하지 않으면 국산 무기를 달 수도 없다. 이미 우리는 KF-X용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독일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천궁과 해궁이라는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의 개발과 실전 배치에 성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LIG 넥스1에서 개발한 대공 미사일 시커인 IIR 시커는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나 AIM-120 암람 미사일의 시커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유럽으로부터 미티어 미사일을 수입하면서 기술 이전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스스로도 자체 개발을 위한 모든 역량이 갖춰져 있다. 이제는 미국의 KEFX를 은근히 견제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다. 최고는 아니라 해도 충분히 역할이 있고 향후 가능성이 있는 전투기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함으로써 부차적으로 뒤따를 방산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4.5세대니 뭐니 하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내년에 보게 될 KEFX의 실체가 사뭇 궁금하다. 한국형 전투기와 소형 무장 헬기 등에 들어가는 부품 가운데 국산화 비중이 확대된다. 1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올해는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11개 개발 과제로 확대했다. 현재 개발 중인 KEFX와 LAH 등에 적용되는 부품 국산화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들 과제 개발 국산화 기업에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핵심 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가운데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지만 일부 개발 과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참여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되며 개발 성공 때는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다. 이밖에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체계 개발 때 국산화 부품을 적용하는 업체의 기존보다 높은 방산 원가 이윤율을 보장할 계획이다. 부품 국산화 이윤율은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방사청은 지난 2월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품 국산화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과제와 참여업체 모집 공고는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1930년대 후반 개발된 영국 항공기 제조사 슈퍼마린의 전투기 스피파이어는 독일 폭격기로부터 덩케르크에 고립된 장병을 구하는 작전에 투입되는 등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지켜낸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당시 영국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노후기 대체 및 나치의 부상 등으로 필요성이 생기자 전투기 개발에 돌입한 결과 동급 성능의 메서 슈미트 BF-109를 상대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혈투를 벌일 수 있는 기체를 만들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01년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8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등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로 불린다. 그러나 이번 개발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미국의 F-35 이상의 기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게 맞냐는 것이다. 개발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KEFX가 2030년까지 실전 배치되지 못할 경우 F-4 등 3세대 기종의 퇴역으로 인해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300대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시제기가 2021년 나온다고 해도 몇 년가량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된다. 미국과 러시아도 최소 5년을 소요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한국으로서는 KEFX 개발에 투자한 비용과 해외 무기체계 도입 등 이중고를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인도네시아가 자국 무기 또는 원유를 비롯한 현물로 분담금 지급을 대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걸림돌도 꼽힌다. 당초 F-35가 대당 1억 달러를 넘기고 있었으나 내년 인도분이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KEFX 가격에 상한선이 생겼으며
인도, 터키, 일본, 중국, 미국 등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도 쉽지 않다는 것도 우려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KF-X가 우리 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반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F-42와 KF-16 등이 2040년 초중반 전역 신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산업 관련 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F-X 개발 사업에는 16개 국내 대학과 11개 연구소 및 85개 업체 등 총 1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제작이 본격화되면 35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만 700여 명의 인력이 채용되고 특히 조선업계 설계 인력 260여 명이 채용되는 등 지역 경제 안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외국산 기체 의존도를 낮추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것은 프로야구 FA 시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육성에 일가견이 있는 팀들은 선수 영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반면 마땅한 대체자가 없는 경우 한 선수에게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한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군이 관련 사업 예산 및 도입 후 부품 수급 문제 등 외국산 기체 수입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곤란하다. 2030년 이후의 미래전장에서 차세대 전투기들이 종횡무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5세대 기체로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KF-X의 개발에 힘을 실어줄 명분으로 부족하지 않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 여파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업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의 궤도 수정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인도네시아의 목리로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년 가까이 된 수건 사업이다. 2001년 3월 당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을 언급한 게 사업의 시작이다. 보람의 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의 목표는 우리 공군의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할 새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하이 미디엄 로우 전투기 운용 개념에 근거해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군 당국의 목표다. 장거리 중무장 하이급 전투기는 최고 성능 전투기로 구매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고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F-35E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됐다. 한국형 전투기는 미디엄급을 채우게 된다. 군은 2015년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업체로 선정했다. 초기 개발비는 약 8조 8천억 원, 양산비는 9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운영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험용 전투기 1호기가 제작되며 2022년 첫 비행이 실시될 예정이다. 새 전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다소 크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며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속력은 시속 2200km이다. 비행 속력은 마하 1.6인 F-35A보다 다소 빠르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점이 흠이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20%의 개발비를 분담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골칫거리다. KF-X 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최강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그동안 좌초와 실패라는 오명을 받았던 KF-X 전투기가 하루아침에 최강 전투기가 될 수 있을까의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막대한 투자와 경험을 가진 미국 전투기들도 알려진 성능에 대해 아직까지 검증을 마친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닌 듯 싶다.
미국은 2차 세대 이후부터 소련과 냉전 시대를 보내면서 소련의 붕괴 직전까지 소련의 첨단 기술을 두려워했다. 실제로 우주 사업도 당시에는 실패만 거듭한 미국에 비해 소련은 승승장구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선 미국보다 더 첨단을 걷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소련의 상상력이 동원된 첨단 무기들도 국가 붕괴로 사라지거나 미국 등에 비밀리 건너간 것들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